네, 데이터들 잘 보셨죠? 여기에도 힌트가 숨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또 인사이트를 가지고 철저하게 체크포인트 짚어보면서 오늘장 대비 도와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두 분이 함께 하실 거예요. 먼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주 전문가 그리고 또 ISS의 박수범 이사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첫 번째 체크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이니만큼 주간 기준으로 어떤 점을 좀 봐야 될지 이 틀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FOMC나 이 CPI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될지 그리고 주간 기준으로는 또 어떤 흐름을 타면서 가야 될지 박수범 이사님 주간으로 또 어떤 일정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지 짚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미국 시장을 좀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 시장이 최근에 성장주들이 주가 조정 좀 보여주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한번 좀 상승 전환으로 좀 전환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 있는 FOMC 회의가 결과가 좀 나와주게 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3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FOMC에서 금리 동결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왜 그러냐면 이제 경제 지표들이 좀 안 좋아지고 있고 PMI 지수 같은 경우에도 50 이하로 좀 내려오고 있는 분위기고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전체적으로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또한 좀 하락하는 추세로 좀 전환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FOMC에 그동안 좀 금리 동결을 해왔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거고 그에 따라 좀 개별 종목을 비롯해서 일반적인 종목들의 상승 흐름들, 지수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발표될 화요일 날 발표될 또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와줄 거니까요. 지금 전체적인 매크로 흐름은 조금 톤 다운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동안 금리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안정화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비교적 양호한 이런 지표의 결과라든지 이벤트를 통해서 이번 주 안심하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일정상으로 보자면은 12일부터 13일 양일간에 걸쳐서 FOMC 진행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14일 새벽쯤에 이 결과가 나올 건데 동결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증시에 큰 변수는 아닐 걸로 또 봐주시네요. CPI는 화요일 12일에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럼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점을 봐야 될 것인가? 두 분이 나란히 반도체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포커스를 맞추고 계세요. 특히나 최현주 전문가는 이 AI 반도체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I 칩 시장 4년 후에는 9배나 성장할 거다. 근래 들어서 반도체 내에서도 이 키워드 상당히 좀 핫한데 어디서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거죠? 네. 일단 AMD,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AMD가 예측을 했는데 지금 올해 AI 칩 시장 규모를 한 59조 원, 60조 원 정도까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4년 후에는 9배까지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AMD가 6월 달에 예상할 때는 올해 AI 칩 시장 규모가 약 40조 정도를 예상했는데 6개월 만에 50%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역시 관련주를 보셔야 되는데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이런 쪽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이쪽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핫했는데요. 일단 제주반도체에서부터 좀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은, 근데 바로 꺾일 것 같지도 않고, 계속 관심권에 넣어두셨다가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HBM에서 이제 온디바이스 AI로 좀 넘어가는 것 같다. 증시의 테마가. 그렇게 말씀도 드렸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추격 매수하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중장기적으로 계속 관심권에 넣어두시고 본인이 원하는 가격대에 오면은 그때 한번 매수 좀 해보자 이렇게 봐드리고요. 일단 칩셋 미디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리노고, 그 다음에 또 텔레칩스, 네. 그 다음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종목들 같이 좀 관심권에 둬보자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이쪽 계속 보자. 그런데 궁금한 점은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레거시 반도체, HBM, 온디바이스 이렇게 플로우가 흘러가는데요. 온디바이스 쪽에 계속해서 포커스는 맞춰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HBM은 그동안에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좀 부담스러워하는 좀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좀 그쪽이 좀 부진하잖아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아무래도 너무 많이 그동안에 이쪽에서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해왔던 만큼 네. 이제는 좀 새로운 거를 좀 원하지 않나,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온 디바이스 쪽에 좀 더 맞춰서 종목을 보자 의견 제시해 주시는데, 지금 박수범 이사님도 반도체 쪽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저도 계속해서 이번 주에 좋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도 상당히 좋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지분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연장선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하게 됩니다. 뭐, 네덜란드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뭐, ASML을 비롯해서 뭐,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본딩을 만들고 있는, 베시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반도체 쪽이죠. SiC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는 NXP라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뭐 이런 회사들에 대한 이제 뭐 코멘트가 좀 나와주게 된다면, 그리고 NXP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서도 몇 년 전에 좀 인수하려고 좀 마음을 먹었던 회사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아쉬웠지만, 그런 관련된 이제 SI 반도체가 지금까지는 주목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워낙 AI 반도체 쪽이라든가, 다른 쪽에 이제 DDR과 관련된 뭐 LPDDR 쪽도 마찬가지, GDDR 쪽도 마찬가지고, HBM이라든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워낙 좀 강했다 보니까 SiC 반도체가 좀 소외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방문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NXP에 관련된 협업 관련된 내용이 나오든 아니면 모르죠. 또 삼성전자가 뭐 얘기가 잘 돼가지고 NXP를 인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를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일정까지 좀 점검을 해주시네요. 오늘부터죠. 그러니까 11일부터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를 방문을 합니다. 여기 왜 가느냐? 앞서선 설왕설래했었는데 반도체 공급망 이슈 때문에 간다. 따라서 반도체와 관련된 뭔가 좀 성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반도체 섹터 보시는데 플러스 알파의 요인으로 또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모아서 또 반도체 섹터 짚어드렸고요. 다음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체크포인트는 항공 섹터입니다. 물론 국제유가 7거래일 만에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기는 했는데 국제유가가 꾸준히 또 기조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항공 섹터 11월에 화물 실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을 거라고 합니다. 11월에 화물 실적 좋아지는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항공 섹터, 항공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최영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지금 항공업계에서는 지금 11월 화물 실적이 올해 지금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항공 화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는 덕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는 2월에 60억 달러로 지금 연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11월에 95억 달러로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 화물 운임도 같이 발맞춰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8월 이후 지금 3개월째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북미 화물 운임 같은 경우에 지금 3개월 사이에 약 3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항공업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화물 시장 개선 조짐은 역시 뭐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여객 수요 회복이 조금 기대 못 미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12월 달이 여객 수요가 좀 늘어나는 편이에요. 성수기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12월 달에 과연 여객 수요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 뭐 어제 이제 국제유가가 조금 반등을 하긴 했는데 기조적으로 지금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내려가게 되면 역시 비용 절감 측면에서 항공업계에서는 항공업계는 유리하다. 그러면은 앞으로 화물 말고 여객 수요만 좀 더 받쳐주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관련주는 뭐 역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LCC는 안 보겠습니다. 항공 화물 쪽이니까 네.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한항공 최근에 주가가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조금 더 이상 이제 조금 조종받는 양상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 하단까지는 좀 내려올 때까지는 한번 좀 보자. 한 21,000원 중반대까지는 좀 열어놔두자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움직이고는 있는데 역시 지금 계속 위에 올라가면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아래 내려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타이밍만 좀 잡아보자. 지금은 관심권 내에 두자 얘기를 해주시네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화물 실적 11월에 최고를 기록했는데 여객 수요 나아지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 또 매수 타이밍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뭔가 좀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월요일이니까 종목 좀 사볼까 이런 생각도 좀 있으시죠? 추천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이사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앞에서 좀 항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항공주를 하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항공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LCC 쪽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화물 관련된 화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수요가 지금 증가하면서 대체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여객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가져온 우리가 LCC 하면 대표적으로 제주항공을 얘기할 수도 있고 진에어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를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요.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일본 노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여객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화물 운송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매출이 크게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동남아 시장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꾸준하게 지금 현재 노선이 개선되고 있고 매출 또한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국제 유가 또한 좀 안정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비행기를 일반적으로 이제 도입할 때는 이제 렌탈을 하게 되죠. 그 부분에서 이제 달러 빚을 이제 발생시킵니다. 그렇다면 달러가 아무래도 약세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된다면 그만큼 내야 될 이자가 좀 줄어든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 또한 영업 마진율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진에어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고 이제 추세적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줬고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이 되었던 아니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되었던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11,970원으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2주 동안 거의 좀 지지부진한 옆으로 행보하는 구간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추세적인 변화를 이번 주에는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2월 달 같은 경우에도 성수기로 좀 돌아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목표가는 저는 좀 15,000원을 좀 일단 단기적으로 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현재가도 지금 현재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혹시나 11,000원까지 조정을 좀 받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행보 구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단 좀 손절가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해요. 업사이드를 비교적 크게 보시네요. 한 20% 초반으로 목표 수익률 잡습니다. 15,000원 목표가 제시도 했고요. 조금 전에 동시호가 구간 이제 들어갔죠. 8시 40분 8초 구간 지나가는데 오늘 1% 정도 오른 걸로 호가는 잡힙니다. 12,130원 정도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좀 타이트합니다. 11,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진해요. 추천주 나왔고요. 이번에는 최현주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원익 머트리얼즈입니다. 네.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반도체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 업체입니다. 메모리 업황이 회복되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거래 고객사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 가동률 회복 시에는 영업이익이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최근에 약간 좀 모멘텀 구간이 좀 들어선 것 같아요. 거래량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일단은 매수가는 28,700원에서 29,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5,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가 29,500원입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 아래쪽에서 사보자. 이 매수가, 분할 매수 전략을 구체적으로 드렸어요. 28,700원에서 29,500원 사이에서의 분할 매수 전략인데 오늘 지금 호가상으로는 한 3만 원 근처 출발할 것 같은데 매수가 안 주면은 그냥 놔주는 건가요? 올 거예요. 29,500원은 옵니다. 네. 그 아래로도 좀 올 것 같으니까. 네. 좀 아니면은 좀 기다려 보셨다가 매수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지정가로 걸어주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목표 주가는 34,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5,500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아봤습니다.